266화. 이 통영이 이렇게 이쁜 도시인지 몰랐어. 여기서는 여전히 이제 술자리고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의 상황을 보자면 영식님하고 영철님은 취했어. 근데 이제 두 분이 취한 데에는 고독정식 먹으면서 술도 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올라왔는데 사람들 오면서 더 올라온 것도 있고, 그리고 영식님이나 영철님이나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이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파티를 즐기듯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철님은 애들과 지내느라고 아예 이런 시간이 없었을 거고 그냥 병원, 집, 운동 그렇게만 이제 살았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한동안 꽤 우울감에 빠져 있다가 그나마 운동을 해가지고 자신감 갑옷을 입었던 거지. 지금 영철님에게는 병원, 집 거기서 이런 정말 새로운 자극이야. 정말 강렬한 자극. 거의 영철님에게는 몇 년 만의 자극일까? 40년 만. 45년? 태어나서 첫 자극일 수 있어. 영철님에게. 영식님에게는 그렇게 40 몇 년 만에 자극까지는 아닌데 아마 영식님은 이렇게 일, 집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영식님은 주변에 남자나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거기서 리더 역할도 하고 고객들도 많이 만나고 고객들하고 이렇게 약간 뭐 영업식으로 술도 마시고 아니면 직원들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술을 마시지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대등한 일반적인 대등한 이성을 만나면서 이렇게 즐겁게 대화하고 그 안에서 어떤 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그런 정글은 오랜만에 경험을 해보는 걸 거란 말이야. 영식님은 뭐 고객과 나 아니면 뭐 내가 고객으로 가든 아니면 뭐 내 직원을 관리하든 약간 그렇게 이미 딱 역할이 정해진 곳에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가 나를 안 좋아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낯선 것 같아. 그냥 좀 마음이 삐져버리고 티를 내고 솔직히 안 삐지는 사람이 어딨어.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했는데 저 사람이 딴 사람이랑 틱 가버리면 얼마나 맘상해. 뭐 이 사람이 뭐 나한테 말은 안 하고 딴 사람이랑 술을 마시러 가도 모른 척 한다고 해도 그게 쉽나? 삐지지? 그게 영식님이 지금 그렇단 말이야. 이게 모르는 척 할 수도 없고 이미 다 알고 있고 뭐 몰래 간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간 거고 심지어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영식님은 굉장히 지금 타격이 크죠. 그래서 영식님이나 영철님이나 타격이 똑같이 커. 근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게 또 달라. 영철님은 그냥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챙기는 원래 자기 갈로 돌아가는데 영식님은 약간 칭얼대는 쪽으로 가지.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영철님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고자극으로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철님 여자 중에서는 순자님. 근데 이번 기수는 뭐 전체로 많이 그들 그렇지. 현숙님이나 옥수님 같은 경우도 애를 키우면서 지금 동떨어진 삶을 살았으니까 또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그게 아무래도 좀 더 강력하게 여기서의 이 모임이 솔로나라가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영철님, 순자님 정도겠지. 영철님이 되게 노력하는 성실한 능력 있는 찐따거든. 내가 이게 찐따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나도 찐따니까. 찐따는 원래 또 찐따를 알아보잖아요. 되게 남들을 웃기고 싶고 재밌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자기 아이들도 사랑하고 너무 그 이상을 꿈꾸는 남들 그런 개그를 막 치고 싶은 그런 찐따라 욕심은 많아.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가 막 남의 걸 뺏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니라 사람들 재밌게 해주고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저런 분이 와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농담 한마디 해주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장난도 치고 하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만큼의 개그 센스가 있진 않아. 그런데 어쨌건 영철님의 그 마음은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정말 성실하단 말이지. 뭔가 이런 거를 자기의 어떤 직업을 앞에 내세워서 사람을 유혹한다거나 뭐 그거를 가지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지. 그게 되게 흔하지 않은 장점이잖아요. 흔하지 않은 장점. 그래서 아마 영철님에게 끌리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야. 트레이너에게 배운 트레이너를 통해서 이렇게 단단한 근육이라는 갑옷을 입고 온 것이 좋은데 이 텐션업 이런 것까지 안 했어야 돼. 영철님이 이 동네 이렇게 마트 사장님이셨으면 항상 물건 팔면서 2천만 원, 으하하하 막 이런 거 항상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유쾌하고 좋으신 분인데 오래 말을 섞고 싶진 않은.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고 이제 가면은 이 사람은 뭐 물건도 항상 좋은 물건 그리고 항상 싸게 주려고 애쓰고 거기 가는 학생들 정말 항상 챙겨주려고 하시는 분인데 개그가 부담스러워. 좀 안타까워요. 이 트레이너를 통해서 배운 그런 텐션업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결국 평온해져야 될 것 같아. 일적인 면에서는 훌륭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뭐 거의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철님하고 영식님은 어쨌건 그런 차이가 있고 어쨌건 지금 술을 많이 마시고 좌절해 있는 심리 상태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센스가 생기는 거는 남들을 막 웃기고 재밌게 하는 쪽으로 센스가 생기기는 힘든데 내가 할 말 못할 말을 가리는 쪽으로 센스는 될 수 있죠. 센스가 없는 데서 벗어나는 것과 센스가 생기는 건 다르잖아요. 센스가 없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안 할 말을 안 할 수 있어야 돼. 댄스는 타율이야. 타석에 많이 들어서 가지고 타석에 한 번 들어서더라도 한 번 가면 100%다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만약 그때 재미없어. 그때 그 분위기를 다시 뭐 어떻게 되짚을 수 있냐.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해.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이제 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주저주저 하게 되고 한 번 실패하면 또 이렇게 가라앉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람들이 좀 받아준다 싶으면 될 말 안 될 말 계속 쳐가지고 타율은 점점 떨어지고 그렇게 돼. 말을 많이 한다고 타율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아재 개그를 하는데 이때 이제 옥수님이 하는 아재 개그에 영철님이 또 취향 저격이죠. 지금 이 영철님을 맞춰 주려면 정말 폭넓게 모든 사람을 맞출 수 있는 영자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영철이랑 똑같은 센스를 가진 사람이어야 되겠죠. 이런 거 강의 유튜브에 있죠, 실은. 되게 많아. 저희 채널이 원래 교육 채널이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영상은 실은 되게 많습니다. 대화의 클래스 거기에서도 두세 개 정도 있는 영상이 있고요. 근데 이게 막 다 오래된 영상들이다 보니까 좀 리뉴얼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영철님에게는 지금 저렇게 소가 노래를 부르면 소송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자극적이고 얼마나 재밌어. 그 정도가 지금 큰 자극인 사람한테 이런 솔로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이러면 이건 보통 자극이 아니야 지금. 이 몇 시간 전에 상철한테 뭐라고 물어봤어. 여자한테 뭐라고 말을 걸어야 돼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나는 그 질문을 대학교 때 후배가 나한테 한 거를 듣고 거 이후로 처음 들었어.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를 22살인가 1살 애가 나한테 물은 거 이후로 군대에서 동생들이 물은 거 그때는 있었지. 영철님이 그만큼 가족밖에 모르고 이성을 이렇게 만나볼 경험이나 그런 시도조차 안 했던 사람이라고 봐야지. 근데 그거는 가족을 이루는 입장에서 뭐 재미없다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건 장점이라고 봐요 나는. 이 사람이 진짜 가족밖에 모르고 근데 물론 이제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게 서투니까 그런 건 뭐 내가 안 맞는다 그러면 못 만나는 거고 지금 영철님이 그런 걸 막 나는 되게 자상하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다가 뒤에서 딴짓할 건 아니란 말이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야 그러면 내가 저 모습을 계속 보면서 살 수 있을까? 아 저런 아재 개그를 계속 들으면서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된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선택지죠 영철이라는 사람은 근데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영철님은 보여지는 게 다기 때문에 영철님을 뭐 내가 기대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콩깍지가 씌어서 다른 좋은 모습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대로 봤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때 처음 봤던 게 그냥 쭉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소가 노래를 하면 소송이고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노래하면 단체 소송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왜 바로 말하냐라는 거에 이거 훅 치고 들어가야 돼. 이런 게 일종의 그 2차적으로 수습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 왜 말해줘 이랬을 때 아 그런가? 아니면 아 재미없어? 이게 아니라 아예 훅 치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영자님이 말 잘해. 그리고 지금 이런 아재 개그도 원래 아재 개그로만 승부를 보려는 사람은 아니거든. 이게 노잼이었어도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는 게 야 이건 툭 치고 들어가야 돼. 어때 아재 개그? 아니 썰렁하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냥 썰렁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굉장히 밝고 그러니까 영철님이 이제 아재 개그 중에서도 좀 저질 아니냐 맞춰준 거예요. 영자님은 자기가 이제 교수님들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어르신들 맞추느라고 이런 게 이제 늘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철님이 이해를 하는데 영자님이나 여기서 영숙님도 좀 그런 센스가 있는데 영자님이 내가 썰렁하지 않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 그러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재 개그라고 생각하고 썰렁할 거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라고 말하고 있지. 재미없는 개그를 쳐도 재미없는 사람이 되진 않아. 그래서 교수님들 심기 불편할 때 뭐 두유 드리면서 하우 두유도 이러면서 드리는 거. 영철님은 빵 터지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영철님에게 취향 저격 개그를 하면서 엄지척 받고 그러면서 앞에 있는 광수 들으라고 한마디 투척하죠. 나 진짜 시집가면 시아버지한테 잘할 자신 있어요. 광수님 종교 걱정하지 말고요. 저는 당신의 부모님에게 저만큼 잘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건 광수에 대한 어필을 싹 하고요. 벌써 이 솔로 나라에서 고자극을 받고 있는 영철님, 영자님이 옆에서 이렇게 일종의 아재 개그하면서 같이 논 거잖아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놀아준 거잖아. 영철님조차도 놀아줄 수 있는 모습을 광수에게 어필한 거잖아. 그런데 영철님의 마음은 살짝 쿵 흔들려 버렸네. 어떡하지? 제가 원체 장난을 많이 치는 스타일이라서 영자님하고 저하고 서로 티키타카가 잘 맞을 것 같으니까. 이게 영자님이 어장 관리를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어장에 들어가기가 너무 최적화된
상태야 지금. 이게 보통 항상 얘기하지만 어장주분들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미소는 상대의 영혼을 매료시킨다고 하잖아요. 어장주들이 가장 잘하는 게 미소로 상대의 영혼을 매료시켜서 자 여기 어장으로 들어오세요. 네, 다른 어장 알아보실 필요 없고요. 미소만으로도 상대 어장으로 걸어 들어가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자님은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영철님하고 영식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이 낯설 안에서의 최악체란 말이야. 상철님은 어쨌건 처음에 4표를 받았었으니까 최악체는 아니고 영철 영식은 계속 연달아서 0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영자님이 남자들 있는 곳에 가서 처음에 툭 던진 말이 영식님한테 왜 화났어? 이제 이런 거였지. 근데 이제 영식님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조금 거리를 둔 거고 그래서 지금 영자님은 약자를 아우르는 모습으로 자기의 브랜딩을 만들고 있죠. 전략적인 거야. 좋은 거야. 잘 배워도. 근데 이제 너무 저렇게 하면은 그 약자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호의적으로 봐주다니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나. 아, 이런 사람 놓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기가 쉬워요, 실은.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 전체를 다 어필하고 그게 더 부각되기 위해서 가장 약자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약자가 아, 사랑인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쨌건 티키타카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지난밤에도 개그를 뽐냈을 때 영자님이 또 재밌어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는 아마추어들 이렇게 한 번씩 만나주는 프로 방송인이라고 이렇게 띄워주면 끝을 모르네. 적정선이 필요한데 이게 좀 갑자기 너무 큰 자극을 받아서 어디까지가 한도인지 헷갈리는 그런 경우죠. 근데 아, 이 사람이 남녀를 똑같이 대하고 그냥 밝은데 아, 나한테는 특별하게 되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귀엽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선이 중요하지. 그리고 영자는 또 상철에게 어필하는 모습을 보면 광수라고 확신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광수가 1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철님은 갑자기 데드풀이야. 관객들에게 얘기하고 있어. 데프콘한테 저 잘하고 있죠라고 하는데 이게 영철님의 문제야. 더 나대고 더 분위기를 업시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나? 라고 말하는 그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개그하고 이게 멋있는 거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거든. 영화에는 코믹 영화도 있고 스릴 영화도 있고 뭐 잔잔한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다 재밌는 영화야. 근데 영철님은 딱 코믹 영화, 왁자지껄한 코믹 영화만이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어. 근데 그게 메타인지가 안 된 거거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것도 물론 세상에서 즐거움인데 내 장점이나 사람들이 나를 보는 어떤 이미지랑 잘 그게 융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영철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죠. 본인은 굉장히 유쾌하고 장난스럽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현실의 영철님은 그런 개그 센스라기보다는 사람이 성실하고 선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지. 다정하고. 근데 그 괴리가 영철님을 지금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푸콘이 형 나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지금 아니래. 그래서 영자님이 헤어질 때 아쉬울 것 같아. 이 개그에 익숙해지면 이런 말이 실은 돌려서 지금 이런 개그는 재미없어요라는 뜻이잖아요. 좀 좋게 말하면 신선한 개그지. 약간 우리가 개그가 너무 당황스러운 유머를 쳐가지고 와 이거 별로 웃기진 않은데 뭔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를 때 뭐라 그래. 시대를 앞선 개그라고 하잖아요. 야 너 좀 시대를 앞섰다. 아니면 뭐 너 진짜 네 개그가 아주 예술적이구나. 나 같은 일반인은 난해해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 이거를 진짜 아 내 개그가 시대를 앞섰나? 역시 나의 개그는 첨단 개그인가? 아 나는 이렇게 예술적인가? 아 내 개그는 피카소 개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 영자의 말은 살짝 그 맥락이거든. 헤어질 때 좀 아쉬울 것 같아라고 하는 건 지금 그렇게 재밌지는 않는데 이제 익숙해지면 아 어쩌면 아쉬울 것 같지 않지만 이 정도 칭찬은 해줘도 될지도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재미없는 개그 치고 그 기세를 몰아서 아유 너네들 지금 안 웃었지만 집에서 한번 생각해봐. 그럼 웃음 나온다? 근데 이제 영자님은 자기가 이게 빵 터지질 않으니까 그냥 일종의 응원 차원 그리고 당신 개그도 재밌긴 해요. 특별하네요. 이렇게 이제 맞춰주는 면인데 영철님은 진짜 내 개그가 먹힌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영철님의 어떤 저런 장난이나 개그는 아이들한테는 잘 먹힐 것 같아. 미취학 아동들. 얘네들은 좋아하지. 근데 애들이 슬슬 사춘기 대학 가고 이러면 벌써 아빠보다 친구들이 더 말일 더 재밌게 해. 세련되고.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영철님의 개그가 이제 슬슬 안 먹히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근데 영철님 이제 슬슬 외로워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아 우리 아빠 정말 좋은데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아. 그리고 첫애는 아빠 좋은데 2차 성징 되고 이러니까 그래도 엄마가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철님은 되게 오랫동안 저 아이들을 돌보는 듯한 저 것과 저런 개그와 장난에 목말라 있었을 거야. 스스로도. 그게 영철님의 10년 전의 영철에게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거든요. 그렇게 대여섯 살짜리
그 자식들하고 같이 장난치고 저런 장난하면 애들 까르르 하고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 그러니까 지금 그 오랜만에 지금 화상 이렇게 대표주고 이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하면서 신나는 거야. 실은 저희 채널에 유머 강의 하나 있어요. 내가 그 유머 강의를 약간 다른 의미의 유머인데 진짜 웃음기를 싹 빼고 찍었어. 진짜 딱딱하게. 거기에서 이제 말하는 그 유머의 원리 중에 하나는 유머가 사람들이 원하고 유머러스한 사람들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는 유머는 어떤 지적 유희인 거지. 그러니까 유머 중에는 슬랩스틱도 있지. 넘어져서 그렇게 아니면 똥 방구 똥 오줌 이런 얘기하고 웃기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를 연결해 주는 때 사람들은 웃음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얘기함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지적 역량이 엿보이는 거야. 내가 사람들을 웃김으로써 뭔가 그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더 웃기고 싶어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아이랑 멀어졌다기에는 첫애가 엄마한테 갔지만 둘째는 지금 아빠 곁에서 굉장히 딱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둘째가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실감이 컸을 거야. 아빠가 낯소리 안 나가길 바랬어. 왜? 아빠가 재혼을 아직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딸들과 멀어졌다고 보기 힘들어. 딸들과 멀어져서 보기 힘들고 첫째랑도 멀어져서 첫째가 간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올해 들어본 말 중에 제일 고마운 말이다. 아, 익숙해지면 그리울 것 같다. 보통 이제 익숙해지면 그리운 거는 이제 밖에 나가면 다시 못 보는 다시 경험하지 않는 거고 일상을 함께하고 싶진 않은 거란 말이지. 영철님은 저거는 이제 고지고대로 듣고 있는. 아이 참. 그래서 나의 개그를 인정해준 분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 영자님은 속으로 아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점점점 이제 이런 대화를 하고 나면 영철님은 아 영자님 내가 처음에 첫인상은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 대화를 해보니까 나를 알아주고 내 개그를 인정해주고 이만한 사람 없겠다 생각했는데 실은 이런 대화의 결과로 영자님이 영철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호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대화를 하고 나잖아요. 영자님 마음속의 호감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거야.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을 인정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지. 근데 물론 뭐 영자님이 영철님의 마음을 막 얻고 싶은 상태면 마음이 식지는 않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속으로 아 이 사람은 좀 센스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임 같은 데 가서도 뭐 별 몇 마디 안 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내가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들 나를 그냥 편한 친구로만 대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사소한 말에서 내가 센스 없는 반응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캐치되고 있거든. 이게 감각적으로든 아니면 뭐 무의식적으로든. 그렇지만 뭐 차은우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엎을 수 있죠. 그런 거 상관없지. 이제 인터뷰에서도 이 말을 하거든요. 영철님이. 저의 개그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말해줘서 거기에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원체 밝은 분이에요. 맞아, 영자님 참 밝죠. 그래서 이번에 몇 명의 그런 경쟁 구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광수를 중심으로 영숙, 영자잖아.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경쟁은 참 재밌어요. 영자는 말 그대로 진짜 뛰어난 사회적 지능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다고 영숙이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냐? 그러면 뭐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아. 뛰어나. 말도 잘하고. 그래서 과연 이 두 사람의 경쟁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렇게 이제 영자에 대해서 또 호감이 올라가니까 영자님 팔에다가 이제 차가운 병을 대주죠. 근데 영자님은 영철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끝까지 받아주더라고. 만약 두 사람이 소개팅에서 만났다면 영자가 이러지 않았을 거야. 영자가 뭐 영철님에게 뭔가를 이렇게 그냥 받지도 않았을 거고 영철님의 이런 개그들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적당히 선을 그었겠지. 근데 여기서는 영철님의 개그도 받아주고 저런 호의도 좋게 좋게 하면서 자기의 평판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영자님이 굉장히 노련한 거죠, 실은. 영식님이 버럭하는 거에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난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영자님은 굉장히 처세의 달인이구나. 상당히 노련하고 훌륭한 언변을 갖추고 있어. 선크림도 안 바르고 온 사람한테 영자님 타도 돼요. 하는데 뭐 아저씨처럼 타면 어떻게 근데 멋있잖아. 응? 야외 활동 많이 한 것 같고. 하지만 막상 타니까 뜨거워서 가리기, 팔 가리기. 그래서 여기서 영철님이 또 드립하죠. 내가 안동까지 가서 얼음 캐왔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치는 개그라고 생각하면 되게 유쾌하고 좋아. 응급실 힘들고 막 사람들 마음 조급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장난스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만 믿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동 석빙고 있네. 석빙고 드립친 거야? 이것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네. 석빙고야 안동은? 석빙고 고도의 지적인 개그를 쳤단 말이야? 그래서 안동까지 가서 얼음 캐웠단 말 한 거야? 너무 고차원이잖아. 정말 이거 뭐 수준 낮아서 우리가 웃겠나요? 갑자기 안동이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 영철님은 나름 영자님이 개그를 받아주시니까 계속 쳤구나. 이 낯설 보시면서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드립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었을지도 몰라. 이게 진짜 이스터에그 같네. 그래서 뭐 오빠야가 이 정도라고.
그러니까 저런 드립을 계속 정말 쉴 새 없이 치고 유쾌하게 말을 하긴 하는데 맞춰주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고 영철님 근데 진짜 이렇게 말없이 다정하게 이렇게 딱 이거 얹어요 이렇게 그냥 딱 주는 것만으로도 영철님은 진짜 큰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데 진짜 영철님 재밌는 캐릭터야. 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걸 재밌어 하는 사람이면 좋다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걸 이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지치면 이제 그게 꽝이지. 근데 이제 영철님과 살면서 이 사람 재미도 없고 이성적 매력도 없고 그러면 이제 자꾸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이제 바람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 재미를 찾지. 그래서 영자님하고 영숙님에게 지금 영철님은 자기가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영숙님이 가면서 영철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터치. 이 영숙님이 이거 좀 위험해 여러모로. 왜냐면 영숙님은 어쨌든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본인은 별 의미 없이 하는 거지만 저거를 이제 받는 분들, 특히나 이제 영철님 같은 분은 저기 손 닿은 부분에 이게 열의 신장이야. 딱 닿은 부분에서 이제 불꽃이 이제 심장으로 쫙 타고 들어가는 거지. 영철님 마음에 지금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여기서부터 이제 불이 타기 시작했어. 지금 두근두근 한다고. 응? 그리고 이제 영자님이 여기 이제 이쪽에 있다가 슬쩍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 뷰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여기 앉아보고 싶었어 라고 뷰 핑계를 대면서 영자님이 생각하는 두 남자 누구예요? 지금 광수가 1위지만 상철과 영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분을 대면서 그쪽으로 앉았죠. 조금 약간 짜치는 면이 있는데 뭐 영자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립을 많이 쳤었으니까. 그래서 영수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아까 제 자기소개 듣고 어땠어요? 라고 하니까 영자가 자기 거 물어봤는데 영수는 다들이라고 대답해. 그 말은 뭐죠? 영수는 영자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 영자를 특정해서 말할 만한 것도 없고 특정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영자님은 콕 집어서 알아들 말고 나에게 줘. 그래서 영수랑은 살짝 대화가 핀트가 어긋났고 그래서 상철에게 이제 말을 거는데 이때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이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잠깐 힐끔힐끔 봤을 거야. 이제 빨리 감기를 했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안 잡히는데 광수의 시선이 절대 이쪽을 안 봐. 영자 쪽을 안 봐. 광수의 시선은 영자와 완전히 그 90도 이게 공이 딱 부딪혀서 나가는 각도 있잖아요. 딱 그 90도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이 90도에는 뭐가 있어? 봐봐. 주변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손 앞에다 놓고 옆으로 해서 봐봐요. 여기쯤까진 보여. 이 원래 우리가 이쪽에 집중하면 옆에 있어도 보여. 내가 앞을 보고 있지만 옆이 보이거든. 이걸 주변시라고 하거든요. 이제 주변시가 넓은 사람이 있지. 이것도 훈련하면 넓어지는데 어쨌건 지금 딱 주변시에 걸쳐놨어 영자를. 주변시에 걸쳐놓고 소리를 계속 듣고 있고. 하지만 내가 영자를 보거나 상처를 보는 행위를 절대 억지로 안 하겠다라고 맘먹은 상태야. 신경이 굉장히 그쪽으로 가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참 그래. 내가 저거를 너무 원해도 그거에 지배되고 내가 저거를 너무 두려워해도 그거에 지배돼. 물론 광수님이 지금 두려워해서 피하는 건 아닌데 나는 절대 이걸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거랑은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광수는 절대로 안 보기로 작정했어. 안 보는 척하기로. 그래서 이건 뭐 그치 일종의 자는 척하는 거나 마찬가지. 사람 시선이 어떻게 한쪽에만 머물러. 지금 저쪽에 대화하는 사람도 없는데 옆자리에 사람도 없고. 근데 이쪽을 절대 안 보겠다는 건 저쪽에 지금 상철과 영자랑 대화하는 그 장면에서 마음속에서 질투를 느끼고 있다고 봐야지. 그래서 이제 상철과 영자님은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죠. 뭐 나이도 같고 동갑이고 그리고 이혼하고 연애를 했냐. 그렇게 이제 이혼 사유까지 다 공개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동병상련이라고 다시 이제 그런 일들. 여기 이제 이혼 사유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니까 상철님은 어떤 배신을 겪은 것 같은 뉘앙스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동병상련이라고 하면 영자도 7년이나 연애를 하고 7개월 만에 이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상대의 어떤 배신이 있었나? 어쨌건 전에는 뭔가 어떤 영자님의 카리스마를 생각하면서 7개월 만에 이혼했나 생각했는데 다른 상대의 사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상황 두 번은 못 견딜 것 같다. 그래서 상처일 것 같고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20분이나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광수는 기다리다 이제 일어난 거죠. 광수도 이제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래 나도 다른 사람 알아보는 게 맞지. 영자도 그런 게 맞지. 아마 이날 밤에 이제 누워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다음날 가가지고 다른 사람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순이 데이트가 되면서 다시 영자를 만나버렸지. 그게 이제 어떤 변수가 될까? 광수가 영숙이랑 1대1로 시간을 오래 가졌으면 어떻게 될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광수는 갈게요. 누구한테는 말이야? 영자한테는 말이죠. 하지만 시선은 상처를 보고 있죠. 영자가 자러 했을 때 이제 광수가 자러 가려고 이제 그것도 아니고 영자한테는 끄덕 지금 이제 살짝 삐졌어. 근데 이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이해해야지. 영자가 자기소개 때 상대의 귀책으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고 했구나. 외도로 유추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유추되는 것 같아요. 상철은 그 꽤 외도라는 거를 거의 좀 물론 확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거의 확정적으로 느껴졌거든. 상철은 상대의 외도가 문제였다고. 근데 영자가 여기서 동명상련이라면 아 영자도 그랬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영자님 이제 좀 걱정돼요.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순위 선택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지금 영자님한테는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먼저 잠자리에 드는 광수. 광수도 상대를 잘 맞춰주고 그러는데 상대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죠. 그리고 이제 지켜보다 아님다 싶으면 이제 뭐 별다른 말 없이 그냥 본인이 끝낼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광수가 자리를 비우니까 확실하게 어떤 이성적인 어필이 될 만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광수가 딱 가니까 관심 있는 세 명 중에 내가 있냐? 상철도 참 상철인 게 절대 포장하려 들지 않아. 여기서 그냥 쿨하게 써요. 상철 씨가 말을 잘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확실히. 그리고 센스가 좋다, 머리가 좋다 이쪽 계열도 아니야. 근데 상철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담백하고 그냥 인간 자체가 좀 선한 느낌이 있어요. 그냥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되게 좋게 좋게 해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 뭔가 이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원래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냥 한마디씩이라도 그냥 좋게 좋게 붙여. 그런 면들이 있어. 근데 뭔가 말을 포장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때에 따라서는 지금 이 낯설에서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누군가는. 근데 상철님의 어떤 그런 뭔가 뭐 대화의 즐거움을 조금만 살짝만 조금 내려놓으면 굉장히 좋은 대상이죠.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저를 넣도록 하세요. 과감하죠. 그리고 상철님한테는 적극적인 어필이 상당히 잘 먹혀. 근데 이제 상철님하고 이제 결혼한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어디다가 내놓으면 사기당하고 올까봐 이제 걱정돼. 어디다 내놓으면 사기당할까봐 걱정되는 거, 자기 주장 뭐 잘 못하는 거, 그리고 어떤 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답답한 면, 돌려서 말하거나 이러면 못 알아듣고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죠. 근데 상철님 자체는 또 다른 장점들이 그런 거를 또 상쇄시켜 주니까 저는 관심 있는 세 명 중에 상철님이 있어요. 광수님이 떠난 자리에서 영자님이 확실하게 자신을 어필하고 있죠. 그래서 영자님 마음속에는 광수, 상철, 영수. 그래서 오늘 광수랑 데이트했고 아까 상철과 영수 사이에 들어가서 대화를 시도해 봤는데 영수는 확실하게 자기를 마음에 두고 않는 걸 느꼈어. 상철도 아니었지만 일단 너라고 했어. 그러면 영자님 마음속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순위가 정해진 거지. 광수 1위, 상철 2위, 영수 3위인데 영수가 남아있는 이유는 영숙 씨가 와가지고 종교 빼면 완벽한 남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먹혔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 광수는 그대로 좋은데 상철에 대한 호감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상철님 처음에 자기 얘기를 하거나 처음에 이제 의자왕에 등극했을 때 저 쳐다보지 마세요. 막 이렇게 수줍은 모습이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내성적이지 않아. 대화가 안 될 정도도 아니고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그 정도 사람도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운동선수를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한다. 그래서 생각보다 대화도 안 끊기고 잘 말씀하고 그래서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때 지금 영철님이 아 말 엄청 안 듣네 이씨 이러면서 가거든. 그래서 의료진 말 엄청 안 듣지 응? 하면서. 그러니까 저게 이제 걱정되고 이제 표현인데 저게 이성적으로 어필되는 표현은 아니죠. 그리고 저 정도가 되려면 어떤 조직에서 서로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저 영철님의 저런 스타일, 화법을 알고 있다면 정말 고마울 수도 있어. 근데 영자님은 이걸 또 다 맞춰주더라고.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영자는 영철이 그래도 상황극 중이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영철도 약간의 상황극이지. 근데 여긴 솔로 나라란 말이지. 그런 분들이 이성적으로 어필이 되냐고. 진짜 그런 환자들, 친한 환자들 대하듯이 하니까 여기서 영자는 네 한단 말이야, 장난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받아주니까 끝을 몰라. 바보야? 아, 이 가득한 선의를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 해가지고 호감이 있는 사람은 현재 이 자리에는 없지만 있는 것조차 떨어지게 생겼어. 영자가 인내심이 진짜 대박이죠. 영자의 표정 봐. 으이그, 으이그 이것들 그냥 내가 안 챙겨주면 하지도 않는구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할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영철님은 남자친구가 돼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친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얼음 재장전하고 으이그 하면서 말 안 듣고 해가지고 딸 챙겨주면서 걱정해주던 모습인가? 그래서 뭐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수가 줘요 줘요 하면서 가져가거든. 지금 영숙님 입장에서는 영철이나 영수나 도찐 개찐이고 굳이 피한다면 영수를 피하고 싶으면 클 텐데 영수님이 나서시는군요. 지금 영수님 입장에서는 영숙과 나는 살짝 그 거의 커플 직전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마음을 선택했고 나 오늘부터 직진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이에 영철이 끼어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영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영수 입장에서는 나랑 영숙 사이에 영철이 자꾸 개입해서 아, 내 여자친구를 자꾸 오버해서 불편하게 하네. 이런 생각에서 내 여자친구를 지키고자 줘요. 내가 할게. 약간 이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철님 그래서 삐졌어. 그리고 이제 영수는 영숙을 이제 방으로 가라고 이제 가서 쉬라고 이제 툭툭 하죠. 근데 이제 가서 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뭐 잠깐 산책할까요? 하고서 일어난 다음에 왜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아니 이제 오늘은 이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기도 하고 오늘 뭐 그 정도가 낫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뭐 어느 쪽이든 좀 이것도 오지랖이긴 하지. 그래서 영숙은 아까 챙겨줘서 열을 다 뺐어. 저거는 어쨌든 응급의학과니까 신빙 뭐 계속 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아, 술 마시면 영철님 얼굴 하얘지는 스타일이네. 얼굴이 하얘지셨어. 영숙님한테 마음을 좀 표현해 봤나요? 라는 거에 이제 했다고 생각한대. 이게 참 세상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영철님은 이 정도의 어필을 자기 딸, 뭐 아내 정도 했겠죠. 그리고 환자들 말곤 이 정도의 챙김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영철님 입장에서는 그 인생 최고의 자극을 받은 낯설나라에서 자극을 받고 인생 최고로 이성과 가까이 했던 날이야. 그래서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했다고요? 제 인생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네? 인생 최고의 노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만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지. 나의 판단으로. 그래서 계속 저는 직진할 겁니다. 직진을 하는데 이 방향성은 직진 오케이. 속도가 달팽이야. 근데 어쨌든 술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아내도 그런 느낌을 가졌겠지만 이게 지금 보여지는 거에서 이미 내가 맞출 수 있을지 모를지 아니면 이게 괜찮지 않을지를 판가름할 수 있어. 근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안전하다면 안전한 거지. 지금 기준이 되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뭐 굳이 더하자면 좀 뭐 삐지는 정도? 뭐 그런 게 조금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안 질 거예요. 네? 누구한테도 안 질 거예요. 저 말에 나는 물론 이건 그냥 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저 안 질 거예요라는 게 전 아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나와의 시간보다 다른 시간을 더 재밌어 했다. 그래서 어떤 패배감에 굉장히 오랫동안 젖어 있던 게 아닌가. 이혼이 내가 그걸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뭐 누군가든 아니면 누군가와의 시간이든 아니면 그냥 단지 어떤 시간이든 그거에서 졌다는 생각. 그게 마음속을 굉장히 오래 지배했던 부정적인 감정이겠구나. 그게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제 갑옷을 입고 짠 하고 이제 누가 지지 않겠다 하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와서의 경쟁인데 저는 안 질 거예요. 이제는이라고 하잖아. 여기 와서의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해석이지. 여기에서의 경쟁을 말하는 거지 당연히. 그런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없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왜 붙였는지를 생각해봐. 그걸 생각하는 게 맥락이 있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의 경쟁을 말하는 거지. 그거는 뭐 모르면 바보지. 그 말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는이라고 붙었는 게 왜 붙었을까? 그게 지금까지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던 거고 그러면 그 패배의식은 뭐일까? 이런 응급의학과에서 능력 있는 의사가 질 게 뭐 있어? 다른 의사랑 경쟁? 아니겠지. 그건 아마도 이혼이나 그리고 아이가 떠나간 거. 어쩌면 아이가 떠나가는 과정에서도 패배감에 젖었겠지. 아내가 떠나가는 과정에서도 가정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상황보다 내가 패배했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힘들었겠죠. 그래서 뭐 들어와 하는데 빨리 술이 깨셔야겠어요. 그래도 패배감을 이겨내려고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많이 극복하셨어요. 그 영철님 인터뷰 때 보시면 훨씬 침울해. 그때는 진짜 이거 내가 그때 같이 보게 하면서 이거 낯술이 아니라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말했거든. 근데 병원에서 일하시곤 분이었어. 근데 이제 다시 오셨을 때는 그래도 뭐 어쨌건 운동에 힘이겠지. 그래도 좀 밝아지셨더라고요. 정희님이 상철님을 불러내죠. 그래서 정희가 물어보기를 대화 신청 왜 안 해요? 2명? 3명? 근데 이제 상철님은 3명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이때는 정희님이 없었거든요. 영숙, 순자, 옥순이었거든. 그냥 뭐 아직 처음이니까 그냥 외모로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상철님은 영숙님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거의 한 명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지. 왜냐면 지금 양육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게 실제로 해보면 진짜 힘든 일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쨌건 내가 이 사람을 알아보고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걸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그게 감정이고 왜 그런지 몰라도 어쨌건 그 안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커진 거잖아.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자식까지 사랑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식은 맨날 보지.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큼 사랑하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뭐 고부 갈등이든 장서 갈등이든 생기는 거 아니야. 그 세트로 딸려오니까. 근데 다행인 건 맨날 보지 않는다. 물론 모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자식은 심지어 아이다 보니까 이기적이야. 아직은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지.
그냥 그 무작위로 딸려오는 상대의 가족들이 자기만 아는 그런 아이들이다 보니 그거를 책임진다는 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 거는 이해해요. 어쨌든 그래서 영숙님을 지금 가장 우선해서 생각하고 있죠. 지금 상철님은. 그래서 저도 정희님에 대해서 살짝 관심이 있긴 했어요. 근데 상철님은 이 사람의 생각을 내가 말로 이렇게 잘 설득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긴 해.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싫다고 했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긴 하다. 근데 여기에서 정희님이 참 이런 거 보면 노련해. 이게 확실히 그 사회생활 짬밥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게 불편했어요? 어떤 게 불편했는지를 알면 내가 치고 들어갈 틈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연애가 아니라 양육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투명하다. 애들이랑 수영장 산책 아니면 집에서 애들이랑 생활. 그래서 1년 가까이 양육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쩔 수 없지. 애를 떼놓고 데이트에 올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아마 어렸을 텐데 상철님도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그 아이를 두고 데이트를 가는 거는 웬만해서는 거의 불가능이죠. 어쨌건 상처를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이 어쨌건 책임감도 있고 자기 아이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책임감이 없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식보다 내 연애를 더 중시하는 사람은 실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은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해. 거기서 이제 좀 딜레마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아빠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진지한 고민을 했겠지. 그리고 사실 근데 이제 정인님은 알았잖아. 이게 지금 정인님의 화법이 상당히 노련한 포인트가 이 포인트야. 내가 어떤 나를 어필하기 전에 이 사람의 요구사항을 먼저 듣잖아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맞춰주잖아. 그러니까 정인님이 저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 화법 자체는 상당히 협상이나 이런 데서 좋은 순서야. 이제 정인님의 말이 상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짝 진실이 비틀어져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근데 상철님은 저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죠. 저기서 원래 조금만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서 어디까지 이 사람이 실제로 가능할지. 왜냐면 정희님도 저거 안 해봤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를 좀 타진해 볼 필요가 있어. 근데 상철님은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상황 같아요. 왜냐면 나도 저게 상철님이 저 말을 고지고대로 안 믿고 아 현실은 좀 달라 그럴 수도 있을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뒤에서 정희님을 1위로 올렸더라고. 근데 저 뒤에서 그 데이트에서 2순위 데이트에서 1위, 2위는 나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마음의 1순위, 2순위가 아니라 지금 일단 오늘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을 1순위로 얘기한 것 같아. 얘기하게 한 것 같아. 그래서 광수님이 영숙 1순위, 2순위 영자로 간 것 같아요. 마음의 1순위는 영자였다고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었으니까 정희님을 그래도 1순위로 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근데 정희님은 안 봐도 상관없대. 근데 이제 저게 상철님한테 저 말이 이제 그래도 신뢰를 준 이유는 상철님은 14세, 17세 정도의 아이를 본 적은 없는 거야. 근데 14세면은 사춘기고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정희님 아들들이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것도 참 어려워.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러면 재혼은 걱정해야 돼요. 고려할 게 많아져. 자식들이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 중엔 결국 또 유산 문제도 있고. 유산 문제는 자식들이 재혼을 반대하기도 하고 재혼을 환영하기도 한다. 어쨌건 정인님의 저런 어필은 상철님한테는 먹히고 있어. 이제 좀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저런 말을 듣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근데 상철님은 확실히 사람이 진중한데 단순해. 그래서 내가 경험해 본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머릿속으로 이거 될까 안 될까 물어봐서 해야지 이런 게 없어. 그냥 아 그런가 하면 또 고지고대로 듣고. 그러니까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 그래서 저는 저고 아이들은 아이들. 그건 상철님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정인님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나고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독립적으로 아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상철 기준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아이들을 굉장히 뭐 강하게 키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 기준이고 정인님이 나는 나고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상철님은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상철님은 자기 부모님하고 어떻게 했어? 상당히 독립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제 나는 나고 아이들은 아이들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도 다행인 건 아이들이 정인님이 뭐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이런 거에 대해서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연애가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연애가 있고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지. 그래서 상철은 연애는 할 수 있는데
결혼하면 이세는 꼭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정희님이 저 말을 듣고 나를 거절하는 거구나 하고 알았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정희님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차분하게 설명을 해. 그래서 이게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거니까 지금 정희님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허한 이유가 아이들이 커서예요. 그래서 저는 재혼하면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고 물론 굉장히 사소한 건데 뭐 굳이 말하자면 전진 반응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전진 반응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 아니면 뭔가 이 상대의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 실은 전달만 하면 되는 말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살짝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으로 나에게 어떤 사실을 그냥 담백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걸 믿게 만들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게 맞으면 이제 자기소개도 안 했단 말이죠. 굳이 말하자면 원래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정인님은 상처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있다. 저게 정인님이 상처를 설득하기 위한 의사일까? 아니면 정인님이 나는 원래 아이를 낳을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왔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지. 이거는 상철님을 설득하기 위한 시도고 그리고 그 설득은 결과적으로 유효했어. 상당히 노련했고 상대가 원하는 거를 일단은 맞춰주겠다는 걸 보여줬어. 이게 살짝 무리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쨌건 상철님은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가졌고 그리고 정인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얘기를 했으니 물론 이제 시선 처리나 얘기 전진 반응 같은 게 나와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라면 한 번 더 이거에 관해서 압박 질문을 했겠지. 저희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제스처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긴 하겠지만 상철님은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기서 시선은 회피 반응, 대사는 전진 반응 나왔거든. 그러면 이거는 약간 설득의 의미와 자기 본 마음을 감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야. 근데 이제 정희님도 근데 이게 뭐 100%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확신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 원치 않게 아이를 못 갖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정희님은 지금 면죄부를 얻었어.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너에게 거짓말한 거 없다. 뭐 나중에 어떤 시도는 당연히 하겠죠. 그렇지만 뭐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둘 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난임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뭐 건강한 뭔가 그래도 어차피 그건 확률의 문제고 나는 의사가 있다. 나는 의지가 있다. 어쩔 수 없는 거 오케이. 여기서 이제 면죄부가 정인이 입장에서는 됐어. 그래서 정인님은 또 궁금하죠. 그리고 상철님 괜찮거든 사람. 그리고 어쩌면 상철님한테는 정인님 같은 사람이 필요할 수 있어. 정인님 세상 물정 잘 알고 노련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자기 브랜딩에 능한 사람이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상철님이 못 가진 거를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지. 세상 물정 잘 알고 그리고 노련하고 근데 이제 어떤 진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근데 뭐 상철님은 또 순수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건 상대를 어느 정도 설득했다고 생각하고 저 조건 좋지 않아요? 어필해도 되잖아. 거리 가깝고 애들 케어 안 해도 되고 나만 보면 되고 이제 좀 설득 타이밍이 끝나니까 이제 확실하게 또 상대에게 자신의 부분을 어필하네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지만 나이가 6살 차이구나. 이게 뭐 연애라고 생각하면 6살 차이여도 상관은 없지. 근데 이제 상철은 그쵸 지금 말 그대로 완전히 지금 결혼 생활도 짧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제 정희님하고는 조금 이게 지금 살아온 세월이 워낙 다르니까 그러면서 정희님이 해외도 가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안 해본 일이 없고 뭐든 하고 싶고 정리정돈 자격증이 있고 현재는 임원이지. 그렇죠. 근데 조금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정희님은 지금 상철에게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정희님의 이 어필이 먹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게 이게 아이가 있으면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면 되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뭐 경륜 구경하는 날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다 그러면 주말에 자기 일을 해야겠죠. 자기 취미생활을 하든 그래서 상철님은 정희님에게 마음이 올라갔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호감도가 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 거리 아니면 자녀 이세에 대한 계획 이런 게 어느 정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상철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상철님을 진짜 정인님 같은 분도 좋지. 근데 정인님의 우선순위가 상철님이 되기를 바라겠지만 이제 그거는 힘들죠. 아무래도 자기 자식이 우선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 그래서 마음속에 누가 있냐라는 거에 이제 정인님이 훅 들어왔죠. 정희, 영숙, 영자. 아까 옥순, 순자가 그대로 빠졌네? 2명 싹 넣었네? 야, 이렇게 유혹하기 쉬운 남자였단 말인가? 아니 내가 이래가지고 정숙님 상철님을 좀 알아봤어야 되지 않은가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정숙님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물론 뭐
이게 바라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숙님 양육자가 아니라는 또 장점이 있단 말이야. 이런 직업이 있기 때문에 또 노후도 충분히 보장돼 있고 그리고 이게 또 2세 계획도 노력해보겠다. 나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해서 신체 나이 17세다. 정희님이 지금 상철님을 어필을 지금 해가지고 했어요. 지금 여기 영자님, 정희님 어필하자마자 지금 바로 지금 선택지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데이트는 못 나갔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호감을 받은 상철. 상철은 데이트는 못 나갔지만 마이너가 아니죠. 상철 씨가 너무 얌전하긴 해.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또 대화가 있죠. 지금 이 심리대화 특별 강연이 10월 11일 오후 7시에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이 링크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제 그 멤버십 분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매 링크고 멤버십 분들은 제가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 게시물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참가비는 3만 원인데요. 멤버십 분들 그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 이상 멤버십 분들에게는 10,000원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구매해 주세요. 강연 주제는 나에게 어떤 말을 다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방법에 대한 거죠. 그래서 책에 있는 거를 조금 시연도 하고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나에게 숨기는 그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 내용이 아마 주가 될 거예요. 또 좀 북토크 같은 개념이어서 강의 자체가 길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또 여성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다들 각성 좀 하자. 응? 우리 지금 뭐 하냐? 응? 1대1 대화 안 끌고 나가냐? 지금 영숙님이 이제 먼저 화두를 던지고 있지. 우리 1대1 안 끌고 나가? 근데 지금 여기에 영식님은 그래도 술자리 오래 있네. 이 버티는 마인드 좋군요. 이제 영식님의 투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영식님, 현숙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브레이크가 안 걸리나? 이건 영훈님이 있었으면 난 데리고 나갔어 벌써. 이 자리에 지금 옥순도 없고 순자도 없긴 하지. 근데 또 순자라고 하기엔 또 순자로 확신하기는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영호가 이제 난 지금 고민돼 있었으면 데리고 나갔어. 이러니까 이제 영식님이 응? 실망해도 응? 실망하면 왜 데리고 나가? 나 안 데리고 나간다니까. 지금 영식님이 지금 너무 취했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기 감정에만 너무 매몰돼 있어. 이게 정숙 씨한테 삐지고 마음 상한 거를 지금 동네방네 어필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절대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없죠. 실망하면 왜 데려나가? 안 데리고 나간다니까? 나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자존감인데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네가 이런다고? 너 필요 없어. 알아서 놔줄게. 애초에 딱히 잡지도 않았잖아. 잡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식님이 실망감이 크니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사람은 좌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가 어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아픈 마음을 자기가 머리로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영식님이 내가 선택받지 못해서 그냥 아쉬운 거야. 실망스럽고. 그리고 내가 정숙님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타협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가? 네가 감히? 물론 술 취했으니까 생각하는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더 실망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망이라는 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제가 나를 찔렀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나쁘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철님 같은 경우는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라고 또 자기를 원래 찔렀던 대로 찔러. 그러니까 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 제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구나. 끝.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아프니까 이 아픈 감정을 기준으로 상황을 재해석해버려. 제가 나쁜 걸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영식님이 과하게 행동을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안 왔구나. 이건 아픈 건 아니고 그냥 뭔가 내가 할지를 생각해보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프니까 그 상대가 나쁘고 비난하고 아니면 그게 분노로 표출되고 감정에 대해서 너무 1인칭으로 생각하고 감정에 집중하면 그 감정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려. 그러니까 정숙한테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의 평판을 만들어 놓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지 않고 했을 때랑 비교하면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이 상황에서 정숙님의 마음을 돌린다? 이거는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 되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내일이 마지막인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도 있다고. 이 말은 너에겐 내일이 있지만 나는 오늘 끝났어. 나는 이제 마음 떠났다고. 그러니까 상철은 동네 착한 동생. 형 열심히 하면 되죠. 형 잘해왔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씨알이 먹히겠냐고. 응? 정숙님이 어제는 4명간 상철에게 가고 오늘은 4명간 경수에게 가고 이게 그냥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지.
그냥 내가 간 곳에 다른 사람들이 간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거는 이제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하고 상철의 외모, 일단 거기에서 실은 외모를 본 거고, 경수가 말한 어떤 제안, 경수의 제안이 있었지. 이게 영식님도 맨정신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정숙도 선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이성적인 사고가 안 돼. 너무 감정적이야. 그 감정적인 것을 그나마 잠깐 녹였던 게 현숙님이었고, 그래서 영식님은 지금 갑자기 또 현숙님이 1순위로 올라갔고, 그냥 선택을 했는데 그게 여러 사람들 선택하고 겹친 거지. 그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이랑 같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난받을 건 아니잖아. 정숙님한테만 그러는 건 정숙님한테 기대했다 실망하니까. 이런 케이스는 실은 뭐 다른 기수에서도 있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행동했는데 유독 한 사람만 물고 늘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봤었지.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야? 얼굴만 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지금 일타 몇 피를 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얼굴이 안 된다. 상철과 경수는 나보다 나은 게 얼굴밖에 없다. 이렇게 들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얼굴만 본 거 아니지. 경수의 재치를 봤고 상철까지는 얼굴만 봤을 수도 있겠지. 근데 경수는 재치와 조건을 봤지. 조건 제한 풀었다. 그래서 얼굴만 봐라 하고 이제 정숙님을 제외를 한 건데 이게 영식님이 스스로 왜 이렇게 못생겼다고 스스로 생각하나 싶은 마음이 좀 들죠. 실제로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이게 오히려 그리고 얼굴 때문이 아니고,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후로 흘러가면 얼마든지 역전할 수가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냥 다리를 태워버렸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 술을 자제해야지, 절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거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정색하고, 그것까지는 이해해. 근데 저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토로를 했다. 이러면 누구도 영식님을 이성적으로 보지 않게 돼버려. 누구보다 이 상황을 가장 안타까워할 사람은 영식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영수나 뭐 영철 이런 사람이었으면 자기가 이제 데리고 나갔다는 거지. 정숙이 나처럼 뭐 외모가 아닌 다른 것도 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좌절감이기도 해. 지금 제가 이 전에 영상에서도 영식과 영철은 좀 비슷한 감정이다 말한 게 그게 근본적으로는 좌절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대가 내가 좌절된 거지. 근데 그 좌절의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영수다. 그러면 물론 근데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대단하긴 하지만 좀 영식은 비벼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근데 경수다, 뭐 상철이다. 이러면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약간 영식님이 오히려 약간 외모를 너무 높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외모에서부터 이미 등급이 나뉘어 있고 나는 그들에 비해서 외모가 좀 떨어지고, 그런데 쟤는 외모가 높은 애들만 자기 주제는 모르고 말이야. 물론 과하게 말해서 그렇게 하니까 됐다. 그래서 지레 포기를 하면서 마치 여우의 심포도처럼 내가 포기한 게 아니고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면서 스스로를 조금 보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영식님의 토로가 한바탕 끝났고요. 새로운 아침이 돼서 순자는 제일 먼저 일어났군요. 순자는 지금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지금 눈에 안 들어와. 순자 영철 현실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조합인데,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가 옆에서 이제 기상을 합니다. 굉장히 털털한 제스처로 일어나는데 혼자 일어날 때와 옆에 누가 있을 때 제스처가 좀 다를 것 같긴 해. 옥순님은 좀 누군가가 있으면 자신은 털털한 사람이라는 거를 어필하려고 조금 애쓰는 면이 있어. 그게 너무 차갑다. 좀 그렇게 보이는 것을 옥순 씨 스스로가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면 뭐하나? 화장하면 뭐해? 관심 주는 남자 하나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남자는 영호밖에 없죠. 빨리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더 집중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순자 씨는 이제 새벽까지 천천히 마셨다고는 하지만 이제 또 일주일 내내 마신다고 말했고, 또 새벽 5시까지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영호는 그날 마신 모습으로 이제 곱하기 7 해서 보는 거지. 순자는 일주일 내내 저렇게 마시는구나라고 이제 인상이 새겨질 수도 있겠지. 그리고 영호 씨는 술 자체를 조금 경계하는 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술 마시는 걸 보고 호감이 올라갔다가 꺾였대. 그렇다고 뭐 대화가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었는데 데이트 갔다 와서 생각이 많았어. 근데 현숙님이 또 영철님을 또 새롭게 보게 됐다긴 하다는데, 영철님도 어떻게 보면 현숙님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의 남자가 영철님이 될 수 있을까? 영철님 새롭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철님이 진짜 그 어떤 저런 순수함이나 그런 헌신적인 부분이 수요가 있다니까. 근데 이제 대화가 어렵고 좀 어떤 장난의 욕구만큼 재밌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죠.
근데 이제 옥수님이 영식님이라고 헷갈리고 지금 옥수님에게는 영철님은 존재하지도 않아. 영식님은 그나마 막 뭐라고 해가지고 존재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나한테 뭐라고 했던 건 영식님. 근데 영식님 무서웠다고. 이렇게 벌써 이제 돌아버리고 시작하죠. 영식님의 그런 얘기들이 정숙 자신은 이제 정숙님을 얘기를 하면서 실은 나 아파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아픈 것에서 벗어나는 나 좀 덜 아파 보려는 시도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하면서 영식님에 대한 평판은 이제 무너져 버렸죠. 여기서도 이제 뭐 영식 향해서 손짓하니까 뭐 뭘 물어봐 짜장면 먹었는데 근데 이게 남자들 사이에서는 재밌어. 재밌을 수 있어. 당연히 이거는 공격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현숙님은 곰돌이 티셔츠 귀엽다 근데 나한테 화냈어 이러면서 현숙님은 영식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 저 말을 할 때. 근데 영식님은 저 말을 듣고 사랑이 시작됐죠. 곰돌이 티셔츠? 나? 거기 쉼표를 찍어서 봤어. 곰돌이 티셔츠 귀엽다. 나보고 귀엽다고? 그러네요. 또 마침 그렇게 소리치고 할 때 진짜 공교롭게도 7명의 여성분들이 다 앉아 있었네. 참 이러고도 쉽지 않을 텐데. 정숙님도 있었네. 그래서 뭐 그런 욱하는 거. 그래서 옥수님이 그거 진짜 안 좋다. 그래서 감정 절제 못했다. 그래 다 평가되고 있는 거야 사람은. 타인을 평가하는 게 그게 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냐고 그러는데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보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게 돼. 물론 그 사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들여다보고 그래야 되지만 한 번 이런 느낌을 준 사람을 굳이 더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아. 기회가 박탈돼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화를 낼 거면 왜 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옥수님도 확실히 말이 세. 여기서 뭐 영숙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더 언급을 안 해버리지. 그래서 앞서 영식 자기소개 듣고 생긴 호감에 한번 이야기해볼까? 아, 그 생각을 했었네요. 진짜 했었구나. 영식님이랑 얘기할 때 뭐 딸을 혼자 키우는 그런 부모로서 좀 애환을 공유했었는데 그래서 8살 차이? 뭐 난 나이 차이도 상관 안 하거든. 근데 어제 그걸 보고 대화하지 말아야겠다. 무섭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하나가 뭐 그 사람을 대표합니까? 아니지. 영식님은 훨씬 더 입체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문제는 저 하나가 드러났을 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의를 지키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매너를 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기회에 나의 특성을 드러내는 건 다음 근데 옥수님 확실히 쎄. 뭐 여기서 뭐 영식님하고 의리를 뭐 지킬 필요 이런 거 없지만 정것 못 고쳐. 옥수님이 확실히 세죠. 그래서 현숙님 좀 신중해야겠다. 그러니까 순자님은 이 사람의 단점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지 봐야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의 리스트가 등장을 하는데 픽들한테 물어볼 거 지금 적고 있어 하면서 물어볼 체크리스트를 적고 있죠. 1번 코골이 유무 그리고 운전 양보 유무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 곤충 채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매미 박사도 있었잖아요. 17기의 매미 박사님 있었던 것처럼 이제 현숙님은 잠자리 박사, 잠자리 박사라고 해야 되나요? 잠자리야. 아무튼 그런 박사시고요. 이 사람이 너무 과한 성욕을 가져가지고 밤마다 이렇게 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싫은 거죠. 근데 저거는 우리 네이버 카페, 우리 심리대화 카페에도 비슷한 상담이 올라왔어. 이제 관계를 할 때 좀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워가지고 이별을 해야 되냐. 봤어요? 근데 참 그래. 확인하고 만난다는 건. 이것도 시대가 바뀐 건가? 과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저게 안 맞으면 진짜 다른 게 다 괜찮아도 결국 이별을 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더라고. 그걸 방송에서 공개한다는 게 이제 좀 웃긴 건데. 그래서 이제 옥수님도 생태계는 곤충이 중요하다고. 어제 같이 보게 할 때는 굉장히 민망했는데 뭐 다시 보니까 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든 좀 맞춰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죠, 서로. 근데 이제 도저히 못 맞추는 경우는 그런 게 있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뭔가 자기가 어떤 상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거나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지금 그런 경우라면 이별을 선택해야겠지.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근데 현숙님의 어떤 저 잠자리 문제는 현숙님은 맞춰갈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맞춰가지 못했던 경험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현숙님은 지금 현숙님의 마음은 뭐냐면 절대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야. 다음 연애로 그냥 끝까지 딱 결혼해가지고 완벽까지는 아니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 만나서 딱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거거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 생각하고 있을걸요? 돌돌칭은 절대 안 돼. 정숙님만 빼고. 정숙님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돌돌돌칭은 절대 안 돼. 한 글자 차이죠. 네.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잠자리 문제도 결국 이 사람하고 얼만큼 자냐 안 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배려가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 이 사람이 성욕이 진짜 막 장난 아니야. 막 매일 막 2번씩 해야 돼. 그런데 내가 그걸 아파하는 것을 어필했을 때도 그렇게 바라면 문제지. 매일 2번씩 해야 돼? 그러면 뭐 하루는 내가 도움을 주고, 뭐 다른 때는 지금 뭐 여러 가지 AI나 로봇 기술이 지금 발달한 이 시대에 뭐 안 돼. 어떻게 아웃소싱 안 되는 거야? 뭐 사람으로 아웃소싱하면 안 되지만 어떤 기기나 이런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라도 맞춰갈 수 있는 거지. 두 사람이 사랑하고 한다면. 그건 배려와 인성의 문제라고 봐야 돼. 실은 그 단지 어떤 그 잠자리 자체의 문제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서로가 맞춰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 아직은 몰랐을 무지했을 체크리스트 매우 중요. 근데 현숙님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데, 장점은 희망 회로가 정말 잘 돌아가. 그 회로가 거의 GPT 수준으로 팽팽 돌아가죠. 현숙님 표현대로 기업가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전 정신도 있고. 단점은 자기 생각이 강해서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한 가지 생각에 빠지면 그거의 해결책을 찾는데, 그게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코골이, 그치, 코골이 중요하지. 쓰레기와 분리수거는 바로바로. 근데 뭐 상대가 안 하면 본인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리고 분리수거를 어떻게 바로바로 하냐. 분리수거하는 날짜가 따로 있는데. 그리고 양보하는 운전 스타일, 과속이나 신호 위반 없고. 뭐 이거는 그쵸.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성과 연관된 문제지. 그 사람이 어떤 억압돼 있지 않고 인성도 무던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그쵸. 그리고 남의 실수에도 관대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음식 잘못했을 때 이것도 맞아. 그러니까 현숙님이 정한 체크리스트가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저런 거를 질문으로 알 수 있을까? 저 질문을 하는 순간 본인도 평가받는 거거든. 잠자리 뭐 일주일에 매일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이 사람을 좀 가볍게 볼 것 같기는 하거든. 그 장면에서 그 신이 배우가 그런 얘기했어. 그래서 뭐 저는 뭐 일주일에 3번은 해주셔야 되고요. 그 얘기를 막 언급을 해야 소개팅 나가지고 어떻게 좀 잘하시나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꼭 필요하고요. 말하면서 뭐 그 얘기를 막 소개팅 나가지고, 물론 코미디 영화니까 하지만 그게 이제 희화화 되잖아, 그런 장면들이. 그게 약간 지금 현숙님은 진지하기 때문에 더 희화화될 수 있을 것 같아. 상대에게 뭐 저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현숙님을 좋아한다면, 내 어떤 매력에 빠져서 현숙님이 어떤 행동을 해도 떠나가지 않을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진지하게 말을 하고 현숙님 맞춰주려고 하겠지만, 근데 또 너무 맞춰주려고 하는 건 의미 없고 현숙님은 진실을 알고 싶은가. 저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현숙님을 진지하게 안 볼 가능성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진실을 안다. 끝. 이렇게 생각하면은 애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진실을 안다. 하지만 내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에 대해서도 상대는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 사람은 따지는 게 많구나. 이 사람은 이런 잠자리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서로 배려할 줄 몰랐구나. 이렇게 그냥 오해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답을 듣기도 힘들고, 그리고 상대에게 나를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하게 만들어 버리니 결과적으로는 현숙님이 이게 되게 스스로는 똑부러지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잃는 것도 꽤 크지 않나, 많은 경우에서. 왜냐면 저 질문을 던지는 순간 현숙님의 선택지는 확 좁아질 거거든. 그 상처에서 완벽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거를 감싸주고 싶고 그거를 같이 이겨내겠지. 근데 굳이 상처가 있는 사람을 선택할까? 하면 아니란 말이지, 보통은. 굳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 구원자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녀.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구원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정작 진심으로 치유되길 바라진 않아. 왜냐면 상처가 치유되면 더 이상 내가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면 떠나가 버리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이게 현숙님이 실은 두려움이 많으니까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야. 상대의 대답에 의지하는 거고. 두려워졌어, 실은. 그래서 PTSD라는 게 맞아. 그래서 사실상 되게 작아 보이고 저렇게까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겪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다시 도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겠지. 아침부터 자녀를 주제로 대화가 한창인 남자 숙소. 이제 남자 숙소군요. 여기에서도 이제 아침인데 상철은 비양육, 아이랑 함께 있는 그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원하는 건데, 상철도 경험하지 않은 거를 이제 상상하는 능력은 뛰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비양육은 비양육대로 또 힘든 포인트들이 있긴 있죠.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비양육이 된 여러 가지 뭐 귀책 사유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일단 상철님은 그건 겪어보지 않았으니 그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영호나 광수는 이제 유무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사고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어쨌건 영호는 정인님이랑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래서 정인님도 이세에 관해 물어보더니 나는 나을 생각이 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볼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서 영호는 이제 애가 둘이라 힘들고. 근데 영호가 순자를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있어. 순자가 1순위야. 순자 괜찮거든. 자기랑 대화도 잘 되고 잘 맞고. 그리고 이 사람 되게 당차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온 세월을 들어보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또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거든. 그러니까 참을 매몰차게 내려놓진 못해. 이게 근데 사회였다면 매몰차게 정리를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눈앞에서 계속 보이잖아. 눈앞에서 계속 비교가 될 거라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그래서 옥수님도 아이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옥수님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조건 같다고 하는데 이제 옥수님 아이가 없었으면 여기 나올 리가 없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영호님은 이제 옥수님과 대화를 하러 갑니다. 대화를 가기 전에 뭐 해야 되죠? 거울 한번 봐줘야지. 가오가 중요해도 거울을 보고 자기를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옥순을 보러 가는 와중에 뒤에서 누가 따라오고 있죠. 검은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공교롭게 또 이렇게 되냐. 그래서 순자 씨가 뒤에서 걸어오고 여기서 영호가 움찔하거든. 그래서 갑자기 뭐 그 여기서 영호가 순자를 보고도 되게 아무렇지 않네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렇지 않지 않았어. 여기야? 그러니까 순자가 뭐가? 그러니까 숙소.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여기가 숙소인지 알잖아. 근데 괜히 이런저런 말 물어보고 그러는 거야. 이게 여기서 지금 자기도 당황했거든. 당황하지 이제 않은 척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당황한 거를 들키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옥수님과 대화 한번 하려고. 근데 또 그래도 자기의 의도를 숨기진 않고 순자님 마음은 또 눈물이 흐르죠. 그래서 순자님은 불러줄게. 옥수님은 순자가 영어 좋아하는 거 알지만 지금 불렀다고 하니까 그냥 나가요. 옥수님은 이런 거 신경 안 써. 뭐 나 불렀다니까 나가고 순자한테 진짜 이렇게 하면서 그래 뭐 이런 표정도 없어. 순자는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고요. 이게 저 장면 이후의 인터뷰였어.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커트라인 느낌을 받은 이상 현재 영호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출연자들 그리고 자녀 유무에 대한 것도 느낀 바가 있어서 그만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이 전주에 했던 인터뷰랑 거의 이어지는 것 같죠? 음. 전주에 했던 인터뷰랑 이어지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 뭐 자녀 유무 때문이라면 그냥 자기는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해야 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본인도 민망해. 영호가 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고 해서 진짜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영호님이 옥순 씨에게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할 것 같은데 그쵸. 많이 어필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마음이 거기까지는 안 갈 거거든. 지금 옥순에 대한 마음이 순자만큼 올라가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첫인상 선택해줘서 고맙다. 여기서 이제 옥순과 영호 대화 들어보면 대화 결이 엄청 안 맞거든. 근데 옥순 씨는 이게 대화를 잘하냐 못하느냐 그래서 첫인상 딱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옥순님이 대화를 할 때 이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 특히 옥순인 같은 사람과 대화할 때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잘하는 거고 그게 상대가 원하는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로 대화를 해줘. 그게 광수의 장점이거든. 나를 중심으로 나를 추앙하는 사람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신나게 하면서 내가 거기서 재치 있는 센스까지 발휘하는 게 옥순 씨가 원하는 결이 잘 맞는 대화인데 지금 영호는 그게 안 돼. 영호도 말이 적진 않은데 상대한테 그렇게 맞춰주려고 생각하면서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행이네요. 좋게 봐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멋있으세요. 제가 첫인상 딱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좋게 봐줘서. 이게 영어의 보통 이제 경우에는 영어의 멋있음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 야, 이 사람 뭐야? 특이하네? 이 사람 뭐야? 자신감 넘쳐? 이럴 수도 있는데 옥수님이 바라는 거는 다행이네요. 좋게 봐줘서. 옥수님 같은 미인이 선택해줘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뭔가 이렇게 칭찬이 갔으면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옥수님이 생각하기에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최대한 칭찬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분들한테 호감이 가니까 한번 부딪혀 보려고 했어. 그래서 옥수는 갑자기 아이 얘기로 훅 들어온다고? 나는 외모 얘기로 지금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 얘기로 훅 들어와? 지금 영호는 자기 아이에 대한 고민이 너무 크니까 아이 얘기부터 하는 거야. 미사여구 없이 일단 본질을 꿰뚫고 그 다음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이 대화에서 어떤 쿠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뭐 외모 칭찬 왔으면 나도 외모 칭찬도 좀 해주고, 실은 뭐 여기서 이제 와서 불러내는 얘기도 하고, 왜 불렀는지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뭐 여기 풍경도 얘기하고,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지. 지금 오자마자 지금 외모 칭찬 받고 아이에 대해서 바로 훅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옥수님은 여기에서 자기의 약간, 뭐 물론 아이가 자신의 단점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런 조건 선택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킬레스건이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아이에게부터 훅 들어오는 거는, 광수님은 굉장히 배려하는 대화 상대잖아요. 영호는 그렇지는 않죠. 훅 들어와 버렸지.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부딪힐 수가 없는 거지. 또 안 된다 들어왔고, 그러면 옥수님은 뭐야? 그래서 나를 불러낸 이유가 나랑은 앞으로 선택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옥수님은 내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도 상대한테 확실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만약 확실해도. 그런데 지금 확실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왜 부딪힐 수가 없어? 근데 영호에 저 부딪힐 수가 없다는 말은 실은 영호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살고 있고 아이를 사랑하고 그렇게 어른스러운 삶이어서, 나처럼 이렇게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았던 내가 감히 그런 삶을 함께 책임지고 갈 수 있을까 두렵다라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 영호 입장에서는 살짝 겸손의 의미도 담고 있어. 근데 그게 겸손의 의미로 들리냐고 지금.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사는 거지, 아이까지 케어하면서. 니들이 열심히 살고 아이까지 케어하면서, 뭐야, 그래서 아이가 있고 너는 뭐 퇴근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사니까 아이 있는 나는 못 만나겠다 이거지? 네가 너의 그런 자유가 더 커서 아이 키운다고 지금 거절하네? 이렇게 해서 기분이 순간적으로 나쁠 수 있지. 물론 이거 뭐 사실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영호의 마음은 알겠어. 영호가 굉장히 고지고대로 말하고 오히려 이분들의 아이를 키우는 삶에 감명받고 애틋한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뭐 부딪히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옥수님은, 아니 선택지를 좁혀서 거기서 열심히 해보느냐, 아니면 편견 없이 마음 가는 대로 다 해보느냐. 여기서 이제 선택지를 좁혀서 거기서 열심히 해보느냐는, 네가 그렇게 아이에 대해서 안 되겠다 못 만나겠다 하면은 아이가 없는 사람만 만나서 볼 거냐, 아니면 편견 없이 그냥 아이나 그런 거 있고 그냥 일단 마음 가는 사람이랑 대해볼 거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뭐 다 배제했으면 계속 호감 있다고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본인도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이게 이제 옥순 씨 입장에서는 지금 경수가 좋으니까 굳이 영호랑 이런 시간이 아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건 지금 옥순 씨 마음에는 생각보다 경수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 그렇지만 어쨌건 만약 이 두 사람이 썸을 타고 있어. 근데 지금 영호가 실은 아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이 사람이 이걸 고민하고 저런 힘든 거를 티낼 때는 진짜로 고민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생각 없이 다 맞출게 이런 놈들이 위험한 거야, 실은. 오히려 이게 더 가능성이 있는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잘 되냐? 그건 아니지.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든 거예요. 영호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이 대화 자체가 굉장히 겉돌고 있죠, 지금. 겉돌고 있는 건 맞아. 지금 영호가 자기도 고민돼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계속 조심해. 지금 머릿속에서 필터가 계속 도니까 문장이 잘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옥순 씨도 이제 듣다 답답해가지고, 보통 기수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저 말은 내가 아이 있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제 연애할 때는 좀 스타일이 무뚝뚝한 편이냐.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난만하라고 부른대.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천진난만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광수식 웃음이 한번 나왔는데, 무뚝뚝함에 대한 편견을 접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는데, 대화가 그래도 됐다는 거지 두 사람의 대화의 결이 맞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영호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온 거는 맞구나. 그리고 옥수는 다른 사람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파헤쳐가지고 이 사람의 속내를 알고 싶어하지 않거든. 옥수님은 그동안에 그런 시도를 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굳이 그런 거는 알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서 뭐 이제 간식 같은 거 좋아하냐? 간식은 뭐 다 좋아하죠. 한 달 내내 점심으로 똑같은 집 닭갈비 먹으러 가져가면 똑같은 집이야? 점심으로? 뭐 괜찮지 않을까? 영호님은 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근데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런 질문들은 필요한 질문이었을까? 연인으로서 필요한 질문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제일 먼저 직접적으로 어필해 줬잖아요. 어쨌든 붙었다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에 이제 반증일 수 있겠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대화 결이 안 맞아서 아직도 무슨 말이 정확히 하고 싶었는지까지는 정확히 의도 파악은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나한테 호감을 오늘 보내준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호감 있는 사람은 옥순과 순자. 근데 이제 아이가 둘, 한 명하고 두 명은 느껴지는 차이가 훨씬 더 커서
저거를 얼핏 생각하면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차이가 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새벽 늦게까지 이어진 대화. 이렇게 이제 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수도 영자를 불러냅니다. 광수가 이제 영자를 불러내고요. 영자가 이제 네 했다가 이제 일어났어 라고 하니까 이제 상황 파악하고 말투가 바뀌어. 광수에게는 애교를 살짝 넣어주죠. 그래서 잠깐 이야기해요. 이야기해도 돼? 그래서 이제 영자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영자랑 영숙이죠. 광수.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저는 이 세 사람 중에 결국 두 사람, 결국 영자, 영숙 그게 결혼 커플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뭐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어떤 반전이 있을라나? 오늘은 영숙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다. 광수가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어젯밤에 살짝 쓸쓸했거든. 어젯밤에 영자가 상철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아픈 마음, 질투나는 마음을 티내지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척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왜 해? 나 방에 가서 울까 봐? 근데 뭐 그건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었으니까 데이트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그랬다. 이런 거는 근데 되게 현명한 태도 같아요. 갑자기 막 딴 사람한테 가는 것보단. 그래서 나도 할 거야. 할 거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영자님한테는 잘 됐어. 편하게 됐어. 어차피 이날은 다른 사람 선택할 거였잖아. 알아볼 거였잖아. 그래서 누가 할 거냐라는 거 이제 상철이. 근데 나랑 잘 맞을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말은 광수 너랑은 잘 맞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다라고 흘리고 있는 거죠. 광수님이 마이너스가 돼서 다른 사람이랑 노선을 틀어봐야겠다. 이거는 아니다. 뭐 광수도 아니고. 성령의 12열매 있는데 입어도 돼? 근데 12열매라고 했는데 과일은 9개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왜 성령의 12열매를 드립을 쳤지? 종교 때문에 네가 지금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알아보는 건데 라는 일종의 수동 공격인가? 나는 뭐 성령의 12열매는 몰랐네. 저런 게 있는지. 나름 그냥 농담을 살짝 입힌 그런 반항? 일종의 수동 공격?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나도 다른 사람 만나볼 거야. 종교 때문에 나 근데 성령의 12열매 입고 간다.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본심이 나오는 거죠. 나 영숙이랑 같은 방인데 불안해. 그래도 잘 알아보고 그래도 쿨하게 돌아왔습니다. 광수가 영자에게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영숙님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영숙님과 데이트를 만약 하게 됐다면 판도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영자님이 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광수님이랑 영숙님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영자님의 사회적 재능이 워낙 뛰어나.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떻게 흘러갈지 흥미로워요.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